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모발 이식에는 절개법하고 비절개법이 있는데, 절개법은 비절개법과 달리 뒷머리를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떼어내죠. 떼어내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다 심게 되는데,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마 이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뒤에서 띈 거를 어느 정도 로스가 없이 이제는 그 방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비절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씩 뽑아가지고 심기 때문에 뭐 로스가 별로는 없겠죠. 물론 잘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로스는 없겠죠. 근데 절개법 같은 경우는 띄어내가지고 사람의 눈 아니면 현미경 가지고 하나씩 분리하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로스가 있느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제대로 한 게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여기에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도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모발 이식은 머리를 많이 심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아서 손해보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단위 면적의 모발이 있다면 많이 살려가지고 방리가 제대로 된다면 더 좋은 수술이 되는 거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요건 중에 하나는 요 방리라고 그러죠. 하나씩 분리하는 사람의 능숙도가 과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분의 그 머리 상태도 중요하겠고, 의사의 능숙도도 중요하겠지만, 요 방리사의 능숙도도 이 수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팩터 중에 한 가지만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안 좋으면 그렇지만 결과는 안 좋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팩터 중에 하나인 요 방리, 분리의 능숙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후두부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후두부를 절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절개를 해가지고 요거를 5부위로 나눴습니다. 5부위로 나눴는데, 요 가운데 3부위는 후두부라고 그러죠. 후두부라고 했고, 요 2부위를 측두부라고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방리를 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요 칸 하나씩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요게 밀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요 후두부에서는 요 3부위에서 했고, 측두부에서는 요 3부위 해가지고 평균 밀도 1cm 곱하기 1cm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떼어낸 머리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요 길이와 너비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요 밀도를 3군데 해가지고 평균 내고, 여긴 2군데 평균 내가지고, 요게 우리가 실제로 요게 들어있는 모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술이 끝나고 나서 환자한테 얼마가 심어졌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 물론 다른 논문들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걸러수가 될까, 한 20-30%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희 병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 중에 결과를 좋게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 요 방리의 능숙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케이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분은 이제 38세 남자 환자였고, 그 다음에 M자가 벗겨져 수술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술을 해보니까 몇 모를 심었냐면 3665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요분은 뒷머리 절개를 어떻게 했냐면요, 뒷머리 절개를 탄성이 좀 안 좋았어요. 만져보니까 굉장히 좀 딱딱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20cm를 하면은 1.5cm 정도를 폭으로 하는데, 요거는 여기 딱딱한 게 좀 있어가지고
길이를 좀 길게 하고 요걸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24cm 곱하기 1.3cm 정도로 했어요. 여기가 24cm였고 가장 두꺼운 게 1.3c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두부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건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 요 후두부가 이제 여기고 측두부가 양쪽이 되겠죠. 요 후두부의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후두부는 이게 평균이 1cm 곱하기 평방에 12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센치는 보통 17cm를 보거든요. 후두부는. 그래서 126 곱하기 17cm 곱하기 1.35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후두부에서는 2,900개가 정도가 나왔고 1.35라는 거는 요 평균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 요 측두부를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 나머지 7cm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밀도는 105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측두부가 요 가운데보다는 밀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7cm 곱하기 1.35 1.35는 이제 두께, 평균 두께를 얘기하죠. 그랬더니 992가 나와서 이게 3,892모 정도가 있다. 이게 뒷머리를 띄어가지고 하나도 로스 없이 했을 때는 3,892모인데 실제로 한 게 3,665모니까 이 정도라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 한 200모 정도 로스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뭐 하다가 약간 끊기고 이런 게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뒤쪽에 머리를 떼가지고 심었을 때 우리가 방이할 때 몇 보 얼마나 로스가 됐느냐 한 200개 정도의 로스밖에 없다. 이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뭐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 머리카락을 분리해 가지고 분리하는 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저온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의사와 테크니션이 같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사의 실력만 출중하다고 요 결과가 잘 나오는 수술은 아닙니다. 다른 수술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요 테크니션에 의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의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는 반드시 테크니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요 테크니션이 얼마나 로스 없이 잘하느냐 능숙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많이 편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요 박리나 분리 그 다음에 저장 결과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능숙도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